여기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람을 거꾸로 들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들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는 등 꼭 어디 외국의 군대 훈련소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진 속의 장소는 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곳이라니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심지어 이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 채로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고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에 딱 미국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했던 때가 있었죠. 특히 한국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의 땅에서 외화를 열심히 벌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낯선 땅으로 떠난 한국인들은 쉽지 않은 타지 생활에 눈물을 흘리고 고된 하루를 보내면서도 월급이 나오면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곤 했죠. 이들이 열심히 벌어온 외화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민들이 돈을 벌러 타지로 떠나야 했던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오는 나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회의 땅이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한때 전쟁으로 인해 GDP 60달러 내외의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 10위권의 선진국가로 상승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한국을 동경하며 자신들도 잘 살아보겠다며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매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230만 명을 넘어섰고 팬데믹으로 인해 입국 제한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매년 5만 명 정도가 입국했다고 하죠. 그리고 입국 제한이 풀린 지금은 올해 1분기에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5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아무나 한국에 올 수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싶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 모두를 보낼 수 없기에 아주 까다로운 절차까지 만든 상황이라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이 사실 바로 스리랑카에서 특수부대급 훈련을 받는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스리랑카는 고용협력 단계입니다. 양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 이래 매년 2,000명에서 4,000명의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취업하는데요. 이때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취업자들을 꼼꼼하게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한국교육훈련원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이 첫 단계부터가 어마무시하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 다음 한국 정부로부터 구직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육훈련원에 들어가면 무려 3주 동안 합숙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군대와 맞먹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마저 군대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훈련 내용은 체력 훈련, 언어 훈련, 예절 교육 등이 이뤄집니다. 체력 훈련의 경우 하루 4시간 동안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팔굽혀펴기, 동료를 들쳐업고 달리기 등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었나요? 갑자기 웬 군대식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훈련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공장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만 건강한 사고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 없이도 공장에서 오랜 시간 버티며 일하시는 분들이 새삼 대단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러고 나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언어 훈련인데요. 체력만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언어 훈련에서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필요한 인사말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예절 훈련. 스리랑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바로 예절이라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예절을 익혀두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는 것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 나이에 맞는 예절, 식사 예절이라는데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문화에 따라야 한다며 다들 낯설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에 컴퓨터 기본교육, 영어 회화, 금융관리, 보건위생, 출입국 관리법, 산업안전 등등. 이런 엄청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이들의 일머리는 신입사원보다 훨씬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한국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심사에서 스리랑카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죠. 이런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들의 열정이 놀랍기만 한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겨내 온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잘하기도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한국에 정말 필요한 근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현지 노동청도 한국에게 우리나라 청년들은 잘 준비되어 있으니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스리랑카 내에서 한국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겠죠.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한국에서 일했을 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월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말루피 하나로 약 6만 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에 이르며 스리랑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코리아 드림을 이루고 돌아간 외국인들의 이야기도 화제입니다. 한국에서 12년 일한 수익으로 고향의 땅을 산 스리랑카 노동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차민다 씨였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2011년 24세의 나이로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차민다 씨도 위에 말씀드렸던 과정을 모두 거쳐 한국으로 온 노동자라고 합니다. 차민다 씨는 곧바로 조선업체에 입사해 배를 가공하는 일을 맡았으나 사고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하고 용접업체에 들어갔다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부도로 인해 그는 다시금 실업자가 되는 시련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연 도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기계 오작동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꾸준히 노력했고 그 노력은 바로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기였다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에 전념한 차민다 씨는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F2 비자 발급에 성공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6급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하죠. 본인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열하게 살아온 차민다 씨는 귀국하지 않고 모은 돈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의 사업에 투자해 개인 건물을 갖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안 그래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스리랑카인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고 한국인들에게도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한국도 이제 해외 근로자들이 없다면 농촌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도 한국의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불법 체류 등으로 인해 인식이 나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처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 하고 녹아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같은데요. 아직 노동 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땅 위에서 모두가 각자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한국이 더 부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 서러운 시선을 견디며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있었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일하러 오고 싶은 나라이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